2019년 12월 27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WWE 뉴스 전문 특파원 안녕뚱아이고요. 오늘자 WWE 뉴스 카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올라온 소식입니다. 이번에 12월 26일 현지 날짜입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이제 라이브 이벤트 연말 특집으로 진행이 돼서 요건 이제 WWE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생중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요 경기를 통해서 안드라데가 레이 미스테리오에게 타이틀 도전을 했는데 새로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챔피언이 됐습니다. 물론 안드라데가 챔피언이 되는 거는 많은 팬분들이 기다렸던 일이고 충분히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드라데가 어떻게 타이틀 도전권을 얻었느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WWE가 지금 본인들의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유튜브라네, 트위터에서 지금 설명한 글을 보면은 놀랍게도 지난주에 있었던 러 TV쇼에서 이제 건틀렛 매치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게 마지막에 움베르토 카리오가 안드라데한테 공격받고 부상 각본 때문에 그냥 좀 경기가 좀 흐지부지 끝났었죠. 이제 언론에서도 노 콘테스트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알고 보니까 건틀렛 매치 우승자는 안드라데였다고 합니다. WWE의 설명에 따르면은 지금 아직 믿기 힘든데, 어쨌거나 안드라데가 건틀렛 매치 우승을 했기 때문에 도전권을 안드라데가 가져가서 이거를 매디슨 스퀘어 가든 하우스 쇼에서 쓴 거다라고 덥더비가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팬들을 좀 교란시키려고 WWE가 일부러 이렇게 작전을 일종의 좀 어그로를 끈 거죠. 사람들을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들려고 좀 그렇게 어그로를 끈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안드라데가 이제 새로운 US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팬들이 느끼지 못하게, 예측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그런 비밀리에 2주 동안 그런 짓을 벌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레이 미스테리오와 움베르토 카리오가 안드라데의 챔피언 등극을 위해서 약간 희생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안드라데의 새로운 챔피언 등극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이번주 레슬링 오브저버 뉴스레터에 보고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스 맥맨이 다음 레슬매니아 줄거리를 노리고 특별하게 밀어줄 3명의 슈퍼스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제 이제 레슬링 오브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이야기한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알레이스터 블랙, 드류 맥인타이어 이렇게 있는데, 놀라운 거는 에릭 로완도 지금 요 명단에 포함됐다는 게 좀 의외라고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 또한 지금 에릭 로완이 지금 케이지 들고 나와가지고 계속 어그로 끌고 있는데, 요 모든 게 빈스 맥맨이 계획하고 있고 빈스가 에릭 로완을 밀고 싶어서 이러는 거다라고 지금 이제 내용이 쓰여 있는데,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밀어주는 건지 아닌 건지, 물론 쇼에 매주 나오는 거니까 밀어주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네요. 요러다가 이제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레슬링 오브저버 뉴스레터 이야기를 더 다뤄보겠습니다. 브록 레스너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지난 며칠 동안 레슬링 오브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요 얘기를 했었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과연 다음 로얄 럼블 페이퍼뷰 때 누구를 상대로 타이틀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런 의심, 약간 요런 게 된다, 마땅한 대상이 없다, 브록 레스너가 출연하는 건 맞긴 맞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내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데이브 멜처가 이 며칠 동안 좀 얘기를 조금 더 좀 들어본 건지, 아니면은 저번에 라디오 할 때 일부러 공개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뉴스레터 보도할 때는 브록 레스너가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로얄 럼블 페이퍼에 어차피 출연하는 거는 맞는데 타이틀전을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않느냐, 요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당장 놓고 보면은 누가 됐든 간에 브록 레스너의 도전자로 나타나든 좀 진지한 그런 도전자는 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좀 뭐 일부 팬들은 뭐 또 케인 벨라스케스가 또 브록 레스너 상대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케인 벨라스케스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금 케인 벨라스케스는 로얄 럼블 30인 매치 쪽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브록 레스너의 대립 상대, 뭐 대립을 떠나서 경기 상대조차, 그리고 타이틀전 하느냐 마느냐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끝까지 가봐야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 똘똘 내부 계획은 브록 레스너가 타이틀전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가능성이고 루머이기 때문에 너무 요것만 또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WWE가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그들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슈퍼스타는 과연 누구였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10명의 슈퍼스타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세스 롤린스, 로만 레인즈, 존 시나, 코피 킹스턴, 브록 레스너, 데니얼 브라이언, 베키 린치, 랜디 오턴, 더 미즈, 쉐이머스까지 10명을 나열했습니다. 요거는 순위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뭐 누가 1등이다 누가 3등이다 이거는 의미 없고 그냥 이렇게 10명을 나열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10년이잖아 10년. 그러면은 사실 딘 앰브로스, 뭐 CM 펑크, AJ 리 이런 사람들이 거론돼야 돼. 사실 뭐 저기 뭐 벨라 트윈스 뭐 사람들이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지난 10년간으로 치면은 충분히 넣을만도 한데, 그러니까 넣을만도 한데 않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죠. 물론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은 WWE가 좀 배척하고 좀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지금 있는 사람, 지금 연락을 많이 주고받고 지금 자기들 편이 확실한 사람들만 이렇게 리스트에 추리는 경향이 강한데, 현재 많은 팬들이 SNS 상에서 얘기하는 걸 좀 보면은 여기에 대한 좀 의문, 불만 이게 좀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빠졌다, 누가 왜 안 들어갔냐,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WWE가 뭐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전당이나 뭐 이런 거 뭐 리스트 뽑는 거, WWE가 뽑는 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돼서 그냥 뭐 뽑으라고 두세요. 자, 다음. 자, 라이백 이번 주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메타디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본인이 덥더비 시절 때 겪은 그런 경험담, 이제 무대 뒤에서 보통 요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더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텐데, 라이백이 본인의 경험담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틀어서 지금 메타디의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블리레이가 요런 말을 했었죠. WWE가 제프 하디의 개인적인 일을 형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고 이제 블리레이가 그렇게 추측을 한 건데, 라이백이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라이백이 볼 때는 이거는 재계약의 문제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WWE가 메타디한테 잘해주고 정성을 쏟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재계약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 말을 이어가면은, 라이백이 이전에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으로 이제 활동할 때 그 당시에도 WWE로부터 재계약을 받고 제안을 받고, WWE가 니네 우리랑 계약하자 라는 뜻으로 이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타이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해준 거지, 재계약하자고. 근데 이제 라이백이 최종 협상일 언제까지 대답을 줘라 라고 하는 그 최종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이백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WWE와 재계약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곧바로 타이틀 뺏어버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본인을 깎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이백이 볼 때는 WWE와 메타디가 재계약 협상을 몇 번 했는데 메타디가 재계약 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드디어라네. 결국에는 메타디가 이제 재계약 안 하니까 약간 정말 이거 지저분한데 보복하는 겁니다. 보복하는 거고, 어차피 메타디가 이제 2월이 되면은 다른 단체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다른 곳으로 떠날 사람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야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여기 앉아봐 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좀 표현을 과대하게 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충분히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메타디가 자보 활동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라이백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다음 뉴스. 자, 레슬링 업저버 뉴스레터에 보고된 또 다른 이야기인데, 레슬매니아 이제 여러분들 뭐 내후년입니다. 내후년 레슬매니아 이제 개최지 선정 협상을 계속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유력한 개최지는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인데, 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이 이제 엄청난 크기의 경기장으로 이제 완공이 곧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됐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레슬매니아 이제 내후년 해주느냐 마느냐, 요게 문제인데, 사실 몇 개월 전에도 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 요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 측에서는 2022년 슈퍼볼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레슬매니아를 약간 시험판, 약간 시범용 행사로 이거를 그냥 대충 신경 쓰고 슈퍼볼에 신경 쓰려고 하는 거죠. 이 경기장 측은. 근데 덥더비 측은 아니 왜 슈퍼볼을 챙겨줘, 나를 챙겨줘 하면서 이제 레슬매니아 내후년 좀 크게 하자. 지금 이제 WWE는 10만 명 이상을 좀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기장 측에서는 좀 7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좀 제한을 하고 있고, 좀 그런 게 좀 얘기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풀리지 않는 상태여서 좀 몰라요.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나 이거 잘못 썼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레슬링 업저버 뉴스레터인데 제가 모르고 라디오라고 썼네요, 본능적으로. 자, 레슬링 업저버 뉴스레터입니다, 여러분들. 데이브 멜처가 계속 소식을 남겼는데, NXT 브랜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풀세일 아레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장이 좁죠.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응원해주고 이 쇼에 엄청나게 반응을 잘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NXT가 조금 더 넓은 데로 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테고, 그러면은 더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NXT가 과연 언제쯤 경기장을 옮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일단 뉴스레터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은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풀세일 아레나에서 그대로 그냥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실 제가 여긴 안 적어놨는데, 내년 3월이 돼도 나갈지 안 나갈지 확실치 않다라는 겁니다. WWE가 지금 NXT가 풀세일 아레나에 있는 거를 그냥 만족하고 있대요. 그냥 장소의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TV 생중계로 쇼를 돌렸기 때문에 그냥 시청률만 잘 나오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올 엘리트 레슬링 다이너마이트 TV 쇼도 이제 앞지른 적도 있었고, WWE가 계속해서 물론 NXT를 조금 제한하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긴 한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또 NXT 쪽이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샤 뱅크스, 여러분 사샤 뱅크스에 대해서 소식을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뭐 4개월 동안 쉬었죠. 쉬고 돌아와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연봉이 상승했는데,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현재 WWE 안에 있는 내부 여성들 중에 거의 탑 클래스 수준에 들어가는
연봉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점점 사샤 뱅크스가 이 바깥으로 본인의 이런 돈 자랑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연말 이제 이벤트 그 일정을 이제 26일부터 이제 30일까지 TV쇼 포함해 가지고 이제 그 일정표를 올렸는데 25만 달러, 이제 우리나라 한화 이제 2억 9천만 원인데 25만 달러를 위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위에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돈 생각하면은 매일매일 이벤트가 있어서 힘들어도 발딱발딱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말을. 그래서 사샤 뱅크스가 지금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고, 특히 요번에 지금 사샤 뱅크스가 언급한 25만 달러는 26일부터 30일까지 주어지는 연말 보너스 금액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추측되고 있는데 그만큼 사샤 뱅크스가 보너스를 두둑히 챙겼다. 돈을 생각하면은 몸이 힘들지 않다. 요거를 사샤 뱅크스가 표현을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밑에 글을 더 남겼는데, 폭스를 거론하면서 보너스를 지급해줘서 고맙다라는 글과 함께 뽀뽀하는 키스 이모티콘을 남겨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일리가 또 답글로 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답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언론의 이야기를 보니까 베일리는 뭐 사샤만큼은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두 개의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항상 보셨다시피 이제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소리를 통해서 재생하고 있는 분들은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차근차근 천천히 따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까지.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질문사항이나 혹은 지적사항들 있으면 언제나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봅시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